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물어오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떤 책을 먼저 봐야 될까요?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1, 2, 3권으로 되어 있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 이 책을 먼저 순서대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보다 자세하게 개념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1, 2, 3권을 마치신 후에 노란색 책 단행본인 트랜서핑의 비밀을 읽으시면 다시 한번 개념을 확인하면서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랜서핑 타로 카드라고 해서 나온 책이 있죠. 책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는 타로 카드처럼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책은 78일 동안의 트랜서핑을 꾸준히 매일 훈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일종의 매뉴얼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책을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은 트랜서핑의 비밀이라는 단행본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고요. 왼쪽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발행이 되었죠. 여사제 타프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슬라이드 기법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사제 이파트라는 책도 있죠. 이파트는 타프티를 거꾸로 읽었을 때 발음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프티의 존재가 이파트라는 책에 보면은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일종의 소설이죠. 판타지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러한 타프티를 포함해서 트랜서핑의 개념들을 판타지 형식을 빌려서 픽션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읽으실 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워낙 낯선 개념들이고 워낙 기괴한 형태의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눈에 그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세 번 읽으시면은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단계별로 꾸준히 따라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잘 적용을 해나가시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과정의 심상화입니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두 방면이 있다고 그랬죠. 목표의 심상화가 있고 과정의 심상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목표를 심상화하는 것을 초점 삼고 있죠. 근데 이 책에서 트랜서핑의 심상화를 차별화하는 의미에서 과정의 심상화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심상화의 특징은 목표가 있으면요,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목표가 있고 또 내가 여기 위치에 있죠. 나의 위치가 있죠. 목표에 이르는 과정, 이 과정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거예요. 목표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목표.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이것이 이제 과정의 심상화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용했던 심상화, 목표에 초점을 맞춘 심상화는 무엇이 문제이냐? 이 책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욕망에 근거한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은 내부 의도를 작동시키고요. 결국에는 트랜서핑을 일으키지 못하죠. 오히려 펜듈럼에게 포획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에 우리가 슬라이드를 초점 맞추는 거, 물론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이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슬라이드화를 할 때, 목표 중심의 슬라이드화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일로 할 수가 있어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은 땀을 생각하시면 돼요. 땀은 노력, 노력은 애쓰는 거죠. 애쓰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애쓰면서. 왜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중요성이 들어가고, 중요성이 들어가면 균형력이 깨지게 되고, 균형력이 깨지면 복원하려는 힘이 오는데 이것이 이미 펜듈럼이 나를 포획해버린 상태고 나는 뜻하지 않은 일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서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즐겁게 해야 되고요.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일로서 하지 마셔야겠죠. 그러려면 이것이 욕망이 돼서도 안 되겠죠. 목표는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는 상태가 돼야 되고 안락지대가 나에게 주어져야 되겠죠. 충분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장바구니에 담아놓지 않고 이것을 주문하면 엄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락지대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목표를 심상화하고 그럴 뿐 아니라 이 과정을 심상화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목표가 현실화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트랜서핑의 심상화다. 이렇게 해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심상화는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요. 이것은 이제 폭죽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죽은 굉장히 아름답게 터지죠. 펑펑하고 밤하늘에 수를 놓습니다. 아름답게. 그런데 폭죽이 터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화려하지만 일순간, 한낱 꿈 같은 거죠. 화려하니까 시선을 사로잡죠.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터지고 나면. 이게 우리가 잘못된 심상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꿈만 꾸고 끝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심상화. 이런 것들은 폭죽처럼 사라진다. 이것은 기대감을 높이죠. 기대감. 그게 욕망이잖아요. 기대감을 높이는데 아무것도 하질 않는 거예요. 목표에만 심상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땀을 흘려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행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땀을 흘리지 말란 얘기는 지나친 내부 의도를 사용하지 말란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중심의 과정의 심상화가 없는 목표 중심의 일반적인 심상화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방치하는 거죠. 방치하는 거. 방치하면서 동시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육아한다.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아이를 돌봐야 되죠.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방치를 해요. 그래놓고 잘 크기를 기대해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모순이란 말이죠. 잘 크기를 기대한다면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세심한 돌봄.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트랜서핑의 심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세심하게 돌보는 방식이다. 이 돌보는 게 바로 과정의 심상화입니다. 목표를 끌어오는 것과 동시에 이 목표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 목표에 이르는 길을 내가 돌봐주는 거죠. 식물을 키워요. 식물아 잘 자라렴. 아무리 산염을 강하게 발사해도 식물은 잘 자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을 줘야죠. 물을 주고 햇볕을 줘야 돼요. 쬐어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이제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면 좋죠. 아름다운 음악. 근데 열심히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산염을 방사해요. 나는 이 꽃이 활짝 핀 그 모습을 상상해요.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거야 막 믿어요.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행위를 해줘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목표 슬라이드와 연결될 때 과정의 심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행위로 하되 단지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하면서 이것이 꽃 피는 모습을 나는 슬라이드화 해주고 꽃 피어가는 모습을 슬라이드화 해주고 꽃이 만개한 모습을 슬라이드화 해주고 이것이 과정의 심상화와 함께 가는 행동인 것이죠. 이러한 심상화 없는 행동은 내부 의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심상화만 하는 것은 욕망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심상화와 함께 행동이 뒤따라가면서 진행되는 것은 목표의 심상화, 과정의 심상화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트랜서핑의 심상화를 하는 것이죠. 이 차이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의 심상화는 행동과 함께 가는 것이지 행동이 아니에요. 곧 행동이 아니에요. 과정의 심상화라는 것은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앞선 심상화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씨앗을 심었죠. 싹이 나죠. 잎이 피죠. 잎이 나고 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표 심상화의 대상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이 목표 심상화고요. 과정의 심상화는 뭐냐면 행위와 함께 가야 되는데 행위는 내가 여기다 물을 줘요. 햇빛을 쐬줘요. 비료도 줘요. 이게 행위죠. 근데 그것에 더하여서 씨를 심었을 때
싹이 나는 것을 상상하고, 싹이 났을 때 잎이 피는 것을 상상하고, 잎이 폈을 때 꽃이 활짝 핀 것을 상상하고, 이렇게 심상화와 함께 가는 겁니다. 과정의 심상화죠. 이 과정의 심상화는 행위와 함께 가면서 행위에 앞서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의 심상화가 있고요. 과정의 심상화가 있고, 목표의 심상화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행위의 심상화보다 과정의 심상화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의 심상화는 목표의 심상화를 위해서 가는 거고요. 이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계속 가고, 목표에 이를 때까지 과정이 앞서서 가고, 행위가 동시에 가면서 뒤따라가고, 여기까지 과정의 심상화가 연결되는 겁니다. 과정의 심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의 심상화는 앞서가면서 동시에 가고, 그죠? 그리고 행위가, 어떤 행위가 끝났어요. 그 행위가, 해당 행위가 종결됐어요. 그러면 과정의 심상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앞선 과정의 심상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의 심상화에. 그러면은 책을 읽으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108페이지입니다. 과정의 심상화. 이 재밌게 진술이 돼요. 여기서 뭐 간단한 문제를 내죠. 먼저.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최종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돈다발이 가득 든 이 가방을 심상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심상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근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 책에서 답을 하는데 재밌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읽어볼게요. 이 짓을 평생 동안 계속하더라도 당신은 기껏해야 돈이 든 가방을 더 자주 보게 될 뿐이다. 그것도 영화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거나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은 희소하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심상화를 했어요. 부자가 되려고 돈가방이 든 상상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기 나와요. 먼저 가방에 가득 든 돈은 당신의 목표가 아니다. 돈은 단지 부수물일 뿐이다. 그것은 목표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네,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목표가 아닌데 돈을 목표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수단조차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잘못은 뭘까요? 읽어볼게요. 두 번째 잘못은 최종 목표에 집중한 것이다. 최종 목표가 한 발짝 밖에 있지 않은 한 최종 목표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목표 쪽으로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다. 네, 이게 최종 목표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돈가방, 돈다발 든 가방. 근데 이 최종 목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근데 이 방식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이렇게 우리가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걸음 앞에 목표가 항상 있고 항상 이렇게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항상 목표가 걸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 과정이죠. 과정과 목표가 항상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냥 과정은 생략하고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외부 의도를 사용하려면 최소한 달이라도 움직여야 된다. 달이라도. 근데 이것은 네가 열심히 행동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상화 과정, 이 과정의 심상화를 너가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앞에 놓고 이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여지를 두는데 이게 과정의 심상화라는 거죠. 그죠? 이거예요. 목표가 있고 행위가 있으면 중간에 과정이 있고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과정은 심상화하는 것이고 과정의 심상화는 목표의 심상화를 위해서 있고 목표의 심상화는 과정의 심상화를 통해서 강화되고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혼란해 하시면 안 되는데 이 과정이라는 것은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고집하거나 그것을 너무 연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외부 의도가 가장 최적의 경로로 나를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방법을 찾으란 뜻이 아니라 방법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로 저는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내가 현재 상태가 있고요. 이게 현재 상태고 나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표로 하는 게 있겠죠. 이것이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있고 목표 상태가 있으면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 그리고 길이 나오죠. 방향이 나오면 길이 나오죠. 그리고 길에는 항상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현재 상태를 내가 처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목표 상태를 내가 원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목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방향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현재 위치에서 목표 상태로까지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이 힘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의도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나의 에너지죠. 나의 에너지 보호막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가, 고양되어 있는가. 일종의 이걸 자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활주위를 당기면 얼마나 나갈 수 있느냐가 정해지잖아요. 이 힘에 의해서 이 힘이 클수록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추진력이. 이것은 나의 자성, 에너지, 의도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 의도의 에너지를 키워야 한다는 첫 번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나는 의도의 에너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의도의 에너지를 가로막는 게 바로 이 에너지 노폐물, 찌꺼기죠. 이런 것들을 우린 제거해야 돼요. 나를 에너지를 갉아먹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면이 하나가 있어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에너지를 강화해야 돼요. 근데 에너지가 강화됐으면 이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목표가 있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힘을 못 받고, 목표가 없이 에너지만 있어도 의미가 없죠. 이제 에너지가 고양됐고 충분히 힘이 생겼으면 목표를 향해서 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어떠한 또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는 게 있고 목적이 없는 게 있어요. 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 비전이라고 그러죠. 뜻. 어떠한 뜻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목적 자체가 없는 사람은 욕망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그걸 욕망이라고. 욕망은 뭐에 의해서 나와요? 경쟁 구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쟁 우위에 서지 않으면 거기서 밀려서 나는 낙오자가 될 거야. 이러한 펜듈럼의 규칙에 의해서, 펜듈럼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표. 그것은 바로 욕망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목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내부 의도가 작동을 하고 중요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또 지향을 하고 내 뜻, 내 비전에서 나온 것이냐. 내 뜻과 내 비전,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목소리죠. 이런 것들은 머리와 가슴이 일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목적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목표와 목적은 다릅니다. 목표는 다양하게 얼마든지 계속 만들어지고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관되죠, 대체로. 수시로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현실이라는 게 나오죠. 내가 처한 현실. 목표 상태가 있고 현재 상태가 있는데 현재 상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가 이 힘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힘과도 관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현재 상태가 많이 힘들고 부실하다. 그러면 복구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걸. 여기에 먼저 에너지를 투자하셔야 돼요. 이걸 무시한 채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균형 잡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심상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책을 읽어볼게요. 10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상식적 경험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모든 생각과 열망을 그 목표 쪽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해왔다. 당신은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약속했듯이 트랜서핑은 무조건 듣는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상식적인 생각을 버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믿을 수 없는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네, 또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딤이 트랜서핑은 무조건 듣는다. 이 심상화는 무조건 듣는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통념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게 트랜서핑의 심상화와 일반적인 심상화의 차이가 뭐냐, 근본적인 차이가. 그것은 여기 읽어드릴까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욕망이다. 목표를 향한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은 의도이다. 그래서 욕망과 의도의 차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욕망은 뭐예요? 그것은 목표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과정의 심상화도 없고 행동화도 없어요. 그것은 욕망이다. 그저 꿈이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목표가 있고 목표의 심상화가 있고 행동화가 있고 그리고 행동화하는 과정에서 과정의 심상화가 있다. 목표의 심상화와 과정의 심상화와 행동화가 있을 때 이것을 의도라고 한다. 의도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의도의 차이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욕망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팔을 올리는 걸 예를 들죠. 110페이지입니다. 트랜서핑에서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심상화한다. 이 경우에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어서 목표는 조만간에 이루어진다.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꿈에서처럼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움직임은 눈앞에 실제한다. 굉장히 확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느리게 일어난다는 것 빼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목표하는 것이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어납니다. 다만 이 조건이 맞으면 정말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전에 경험을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원리에 부합을 했구나 해서 이해한 게 있고 또 이 원리를 알고서 적용을 해서 또 얻어진 것들도 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11페이지예요. 여기에는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목표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돌보는 방식이 빠져 있다고 그랬죠. 그냥 방치하는 거다. 목표를 심상화하고서 과정을 방치하는 것인데 그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를 돌보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심상화할 뿐 아니라 과정을 심상화하는 것은 마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엄마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강의 활동을 꽤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것을 적용했었습니다. 과정의 심상화를. 그러니까 목표의 심상화라는 것은 뭐 강의가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정의 심상화는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교육 담당자를 만나서 일이 풀려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교육생들을 만나서 그들이 반응하는 것들, 그리고 각각의 활동들에 있어서 그 활동이 얼마나 잘 성과 있게 풀려나가는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 뭐 심지어는 뭐 강의비에 대한 것들까지 일종의 과정이죠. 그게 과정. 예, 강의 섭외가 들어오고 진행이 되고 마무리 되고 이 모든 과정. 이것들도 제가 이런 심상화를 하거든요. 뭐 지금은 할 일이 없는데 이것을 했을 때 확실히 효과가 나옵니다.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요. 이 과정의 심상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런 부분, 강의를 진행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심상화, 이거 역시도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목표의 심상화가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통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몸을 가꾸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몸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과정을 상상을 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1일차, 2일차, 일주일, 2주일, 1개월, 2개월 지날 때 어떻게 변해 가는가, 그 성장해 나가는 나의 모습도 동시에 심상화를 하시라는 겁니다.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지만 과정의 심상화가 다는 아니다. 가능태 공간의 물질적 현실화는 타르처럼 활성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전이는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네, 여기서 점진적인 게 나오죠. 그게 다음 주제에서 이야기할 전이사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먼 목표를 사용하게 되면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이르는 길을 갈 때 우리는 항상 가능태는 그 옆에 있는 섹터가 연결돼서 진행이 되거든요. 연결된 섹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에 이르는 과정도 이러한 이웃한 섹터, 지금의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로부터 변화되는 과정을 심상화하는 것이 이러한 사슬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목표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심상화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 전이사슬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게 외부 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슬라이드 기법에 대한 2장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강독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해서 되는 만큼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푸시고 즐거운 방식으로 적용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항상 중요성이 들어가면 트렌서핑도 트렌서핑이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